자, 그 다음 7페이지 언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화할 때 쓰는 언어가 아니고 컴퓨터가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인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컴퓨터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것을 우리가 저급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급 언어의 종류는 기계어, 그 다음 어셈블러 두 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하는 언어는 조금 더 이런 기계어가 아니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인쇄하라 그러면 프린트, 뭐 저장하라 그러면 세이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알기 쉬운 언어도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고급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기계어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겠지만 논리회로에서 0도 있고 1도 있고 또 A, B, 1, 1, 0 요렇게 표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저급 언어다. 이것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급 언어는 코볼, 포트란, 베이직, C, 자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제 니모니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니모니 코드, 의사 또는 표의 코드로서 우리가 기호 언어라고도 합니다. 기호 언어. 기호 언어. 의사, 즉 니모니 코드는 어셈블러어를 니모니 코드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는 오로지 기계어나 어셈블러 이런 것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고급 언어, 즉 인간이 알기 쉬운 언어를 짰을 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변화, 즉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란 말이 들어와서 고급 언어를, 즉 베이직이나 자바 이런 것들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인터프리터는 뭐예요? 번역. 이 번역을 해서 결국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목적 프로그램. 자, 기계어로 번역해서 나온 것, 목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고 컴퓨터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메일 그러면 이메일이라고도 하고, 전자메일, 이메일, 여기서 메일을 작성하실 때 글씨만 쓸 수도 있고 사진이나 그림이나 또는 음악을 첨부할 수도 있으니 이 첨부 파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영어로 mime라고 합니다. 이것을 읽을 때 mime이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첨부 파일 기능이 들어간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mime. 두 번째, 메일을 주고받을 때 날짜에 따라서 또 이름별로 다 분류가 돼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DBMS다 라는 요 말에서 DB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 문제는 요 끝에 있는 S라고 하는 것은 서치라는 뜻입니다. 서치라고 읽고 뜻은 검색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메일이 며칠 동안 쭉 들어온 것을 내가 검색해서 특정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날짜 순서대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DB,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메일, 전자메일에서 검색 기능 이렇게 나오면 DBMS를 답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모든 사무실이 가급적이면 인원보다는 자동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무자동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OA. 따라서 이 O자는 오피스란 뜻입니다. 오피스, 사무실이란 뜻이고, A라는 영어는 오토매틱, 즉 사무자동화, 그런 의미의 OA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사무실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기계들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컴퓨터, 그 다음 프린터기, 또 복사기, 또 팩스, 또 스캐너, 뭐 문서를 놓고 스캔에 작업을 하면 그림으로 바뀌죠.
디지타이저, 설계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무 자동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계들입니다. 혹시 문제에서 사무 자동화할 때 필요한 기계들, 요것을 생각해서 고르시고 아닌 것은 했을 때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가 나오면 고속 검색,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COM이라고 나오면 마이크로필름으로 출력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카는 고속 검색, COM은 마이크로필름 출력. 자, 우리가 컴퓨터가 이제까지 쭉 발전이 되어 왔는데, 컴퓨터 역사를 보면 최초의 기계로 만든 컴퓨터가 있습니다. 최초의 전자계산기, 이것을 우리가 ENIAC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NIAC, 읽을 때는 ENIAC이라고 합니다. 이때 프로그램을 최초로 내장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이 폰 노이만이라는 박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프로그램이 내장된 최초의 컴퓨터를 우리가 에드삭, 영어로 에드삭, 읽을 때 에드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진법이 추가로 또 개발돼서 역시 같은 분,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결국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이진법을 도입을 해서 에드박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자, 이건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지만 사업에, 즉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이것을 우리가 유니박이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다고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가 발전되는 데는 결국 뭐가 큰 역할을 하냐면,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간 부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구분할 때 부품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맨 첫 세대 1세대는 진공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공관은 유리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전기를 흐르게 만든 것입니다. CRT라고 기억하십시오. Cathode Ray Tube, CRT. 2세대에 와서는 혁신적인 부품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전을 시켜서 트랜지스타라는 부품을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TR. 그 다음 TR도 부피가 크니까 더 줄여서 이런 TR을 많이 내장을 시켜서 IC라는 부품을 개발했습니다. 이걸 집적회로. 3세대에서는 집적회로. 4세대에 와서 이 IC를 더욱더 축소시켜서 LSI 또는 VLSI라는 부품을 개발해서 고밀도 집적회로. 4세대 드디어 부품을 아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하실 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순서 CRT 진공관, 그 다음 트랜지스타, 그 다음 집적회로, 그 다음 고밀도 집적회로, 이런 순서대로 기억하시고, 혹간 시험 문제에서 트랜지스타는 몇 세대입니까? 그러면 2세대. 3세대 썼던 부품은 뭡니까? 집적회로. 이런 식으로도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컴퓨터를 사시게 되면 컴퓨터 내부에는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 즉 인간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품이 있습니다. 중앙처리장치라는 게 있어요. CPU라고 합니다. 이 중앙처리장치에서 하는 일이 뭐냐? 연산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조절을 합니다. 제어장치. 그 다음 내용들을 저장을 합니다. 주기억장치.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처리장치의 기능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연산장치, 제어장치, 주기억장치. 자, 그러면 연산장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주로 계산을 하는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있지만 컴퓨터는 오로지 더하기로만 작동을 해서 모든 결과를 얻어내게 되기 때문에 연산, 그러면 가산기, 덧셈기. 두 번째, 누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산기는 임시 저장장치라고 합니다. 잠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잠시 보관. 따라서 연산은 가산기와 어떻게? 누산기로 되어 있다. 제어장치는 한마디로 조절한다. 조절하면서 카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해 주겠죠. 제어장치는 조절과 카운터가 있다. 자,
컴퓨터 그러면 여러가지 바이러스가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뭐 불확실한 자료를 받거나 인터넷에서 또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메일을 주고받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의 종류는 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웜 바이러스는 이 웜이란 말은 벌레 그런 뜻입니다. 벌레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치면서 자꾸 복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 복제란 말을 씁니다. 자기 복제 그러면 웜 바이러스. 또 하나 컴퓨터를 켰을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파일에다가 걸려있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부트 바이러스. 부트 바이러스 그러면 꼭 이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켰을 때 제일 먼저 이 말을 기억하셔서 부트 바이러스를 답으로 고르시고, 보통 부트 바이러스가 걸리면 컴퓨터를 켜기가 어렵습니다. 기타 님다 바이러스, 이것은 네트워크에 걸리는 바이러스이고,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13일에 금요일날 걸리는 바이러스, 러브레타 바이러스, 멜리사, 체르노빌, 랜섬웨어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고, 이런 바이러스가 걸릴 때 우선 이런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백신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고, 백신 프로그램에서 국산이 있습니다. 국산은 V3, 알약, 영어로 YA, YL, 알약 이렇게 씁니다. 외국에서 나온 것은 노턴이라는 바이러스도 있고 맥피라는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장비와 장비를 연결할 때 선이 필요합니다. 연결선의 종류, 선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무선으로 연결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으로 연결할 때는 동축 케이블이라는 게 있고 주로 TV에 많이 사용합니다. 광 케이블은 재료가 유리 섬유로 되어 있고 원리는 전반사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UTP 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선이다. 무선으로서는 라디오, 마이크로파, 전자파, 전파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라디오란 말을 하나 적어보시면 라디오 우리가 보통 라디오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읽을 때 라디오라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의미가 무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선, 선이 없다. 그래서 선이 없는 파로서는 마이크로파, 전자파, 전파 이런 것들이 선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전화기, 요즘에는 핸드폰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전화기는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전화기에서는 송화기가 있고 수화기가 있습니다. 송화기는 음성신호, 즉 음성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주면 상대방은 수화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음성 에너지, 즉 음성 신호로 바뀌어서 귀에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화기 하면 음성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 수화기 하면 전기 에너지를 음성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전화를 걸 때 송수화기를 들지 않고 전화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온후크라고 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화기에다 대고 대화를 할 수가 있죠. 한국말로는 비응답이라고 합니다. 비응답. 마지막 CCTV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폐회로 텔레비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명칭을 한다. 이것은 예방이나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죠. 예방,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는 사건 사고를 감시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CCTV다 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론에 대해서 지금 CCTV까지 배웠습니다.